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22일 밤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점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 업무 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또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 반란이 조금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도 조용해요. 야권은 지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 투명인가 취급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복귀했는지 그 사연을 밝혀라. 이런 가운데서 오늘 박범계가 출석한 가운데 법사위원회 열렸는데요. 법사위원회 열리나마나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왜? 이 박범계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결국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어제 밤까지 오늘 오전까지도 나타났었는데 갑자기 바꾸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내용을 보면요. 사실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폭의 인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과 법무부 간에 추미애 시즌2 이런 인사 학살이 있을 걸로 생각들을 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가 결국은 박범계로 하여금 외향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인사의 기본 방향을 많이 수용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양적으로는 그래요. 양적으로. 왜 양적으로? 제가 양적인 측면의 인사 분석을 하냐면요. 외형적으로는 그야말로 이 현 권력 수사팀 놔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권력 수사팀은 그대로 잔류를 시켰어요.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지검에 있는 월성 원전수사팀, 수원지검에 있는 김학의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팀 그대로 놓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는 형사 1부장 변필건 부장검사가 과연 움직여질 것이냐. 왜냐하면 이 채널A 사건, 즉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공모 혐의가 없다. 이걸 가지고 이성윤과 맞짱 뛰는 부장검사가 바로 형사 1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 권력 비리 수사팀 그대로 유임을 시켜달라 했는데 이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중립성 있는 인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딱 자리는 뭐 1차장이니까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2, 3, 4차장까지도 전부 교체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발령이 딱 나고 보니까 1차장만 교체했어요. 그래서 1차장 교체한 사람은 여러분들 뭐 이름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병훈 지금 전에 서울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군 사망사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던 검사인데 소속으로는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였어요. 이 나병훈 검사를 1차장 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한 명이지만. 그럼 나병훈 검사는 누구냐? 사법연수원 28기인데 동기가 누구냐면요. 지금 대검에 있는 형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또 심재철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심재철은 여러분들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1인 5역을 한 사람이 심재철 검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있었잖아요. 추미애 애완견 1호가 바로 심재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심재철을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남부지검장으로 있는데 남부지검장이 심재철 현 남부지검장이 과거에 남부지검 1차장 검사를 했을 때 바로 그 밑에서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재철과 상하관계로 근무했죠. 그 다음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인사가 나지 않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누굽니까? 추미애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애완견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감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박은정 검사입니다. 그래서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인데 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이번에 양심선언안 법무부에 파견돼서 양심선언안 즉 이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총장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는 것을 양심선언한 대전지검에서 파견된 검사 그 사람을 이종근이가 전환을 해가지고 법무부에 파견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이종근과 심재철과 이런 인적 관계를 보면 중립적인 검사가 아니에요. 친정권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성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1차장 검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는 4개를 다 바꾸려다가 하나밖에 바꾸지 않았지만 이미 2, 3, 4차장은 이성윤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이 코드가 대충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병훈 검사가 부부장 검사가 1차장으로 영전되어 갔다는 얘기는 이성윤을 오로지 잘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번 인사, 이렇게 실세팀들, 그야말로 권력비리 수사팀은 그대로 유임이 됐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거의 대검에 있는 이문정 검사가 대검에서는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감찰연구관이에요. 그런데 이 이문정 검사를 어디다 발령냈느냐?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데 현 보직에 그대로 두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검사 겸임 검사 발령을 내렸어요. 직무대리.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검찰 인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직무대리 명령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매우 예외적인 인사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문정 검사가 누굽니까? 친정권 애완견 중에 또 이 사람도 이호하라고 억울해할 정도로 완전히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친추미애 친조국 라인이에요. 반윤석열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친박범계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문정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대검에서도 이 과장 시켜달라, 수사권을 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절대 그건 안 돼. 그래서 안 준 사람인데 이번에 원을 풀어줬어요. 누가? 박범계가.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이제 수사 권한도 부여받아가지고 감찰 업무에 관한 이 칼자루를 흔들게 생겼어요. 이걸 보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이 바로 뭐냐? 지금 검찰에 뭔가 이 무서운 분위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포 분위기를 넣어야 돼요. 추미애가 그걸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공포 분위기. 인사권 가지고 공포. 그 다음에 검찰 조직 개편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부 애완견들로 키워왔어요. 그랬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는 그런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문정이를 감찰 이 수사권을 가진 중앙지검의 검사 겸임 발령을 내가지고 감찰을 카드로 해서 이 검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반발하는 검사들 감찰 대상이 된다. 그러면 바로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수사권을 가지는 검사를 발령낸 거예요. 그래서 애완견 한 명이지만은 수백 명의 검사보다도 훨씬 강한 칼자루를 쥐어줬다. 이것이 사실상 이번 인사의 핵입니다. 꽃 중에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정이 소원을 풀어줬다. 이 얘기는 결국 검찰 지휘부 중에서 정부 코드와 맞지 않은 검찰들, 이런 사람들 감찰 핑계로 대가지고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의 입을 딱 말하자면 자크를 채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1차장에 나는 나병훈 검사 딱 한 명, 그 다음에 이문정 검사 한 명의 사실상 의미 있는 자리가 2자리에 불과하지만 18개 중에 말하자면 그 함의, 인사의 함의는 상당히 심오한 인사의 함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이렇게 인사를 보면 지금 검찰 내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뜻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 외형적으로 보면 대충 보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하나 특징은요, 이 소규모로 했거든요. 이 규모 면에서도. 그런데 대검에서는 대대적인 인사를 대규모로 좀 해달라. 물갈이를 좀 대대적으로 해달라. 왜냐하면 추미애가 대대적으로 해갖고 인사학살을 4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원위치로 돌리려면, 즉 실력을 기본으로 해서 이 검사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대규모 인사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 조치를 안 하고 그야말로 이 검찰 조직의 안정성, 그 다음에 수사의 연속성을 필요해서 최소한도 범위 안에서 실시했다. 이번 인사를 이렇게 법무부가 밝히고 있고, 또 검찰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공식적으로. 이 얘기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인사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부가 상당히 지금 부글부글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들 반응을 보면요, 지금 법무부에서 대대적으로 인사를 단행해서 주요 권력비리 수사팀을 빼거나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청와대 민정수석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사팀을 해체하면 노골적으로 티가 날 수도 있으니 대폭으로 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법무부에서 눈치를 봐서 후퇴를 한 것 같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나갈 때까지는 묶어두고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의 인사인 것 같다. 그리고 윤 총장의 뜻을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인사만 지나면 윤 총장의 지휘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 총장 의견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인사를 했는데요.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오늘 박범계 그다음에 이용구 이 두 사람의 이 법사위 출석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박범계는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만 얘기했느냐. 그래서 이 이 국회 답변 이런 태도를 보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말발굽만 하느냐 이렇게 야권이 비판했지만은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법사위 하면 본인이 법사위 간사까지 한 사람인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야당 의원들, 힘도 없는 야당 의원들이 말하자면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한다고 흔들릴 사람이에요. 박범계가 전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인사 과정 그야말로 대통령을 패싱했느냐 아니면 신현수 수석만 패싱했느냐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했지만은 단 한마디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월권이나 우위법은 단 하나도 없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언론 플레이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검찰과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이 야합한 결과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언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추미애도 검언 유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실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실세 권력자와 언론의 유착이었는데 그게 다 KBS, MBC 오보 사건하고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 프레임을 박범계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월권 우위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 인사 내용, 즉 대통령을 패싱했느냐 아니면 민정수석을 패싱했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야당에서도 만약에 민정수석이 소외됐다면 이게 국정농단이다. 예. 그러면서 이 법무장관이 오만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상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청와대 브리핑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아주 약삭빠르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본인으로서는 절대 우위법 불법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신국정논단이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랬잖아요. 절대로 자기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수행할 역할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박범계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거짓말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박범계에 대해서 이 감찰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신현수 수석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민정수석한테 갈 것이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신현수 수석이 어떻게 해서 사의를 번복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청와대에 공식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요. 신현수 이런 사실상의 사의 번복이잖아요. 사퇴 철회입니다. 그런데 사퇴 철회라든가 사의 번복이라든가 이런 말은 일체 나오지 않고요. 대통령에게 일응을 했다. 본인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본인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일임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일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굉장한 많은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느 언론에서도 아직까지 이 왜 일임이라는 거 썼는지 이것이 정치적인 함의와 어떤 또 이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사의를 번복했다. 그리고 사의를 철회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손해가 갑니까? 신현수 수석이 제일 많이 손해가 가요. 신현수 수석이 자존심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명예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현수 수석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신현수 수석이 진짜 사의를 번복하겠어요? 신현수 수석이 앞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신현수 수석을 배려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그보다 큰 것은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만약에 이 대통령한테 일임했다 이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정무직들, 민정수석 자리도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정무직에 대한 인사권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고 성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현수 사태가, 저도 사태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이것이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의 대상이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유튜브라든가 또 다른 언론을 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통령에 대한 항명성, 즉 흔히 얘기하는 항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귀책 사유가 대통령한테 있는 거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사의 표명한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 얘기를 따지다 보면 박범계가 대통령도 패싱하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임했다는 말 속에는 대통령을 거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박범계가 얘기한 대로 이 위법 불법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의 성역성, 성역적인 인사권, 이거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럼으로써 이 항명이 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레임덕도 있겠지만은 이번같이 인사권의 실패에서 오는 레임덕 제일 큰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와 예산권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해가지고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소지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현수가 사표 내고 나가더라도 대통령이 사의를 처리하는 것이 되고, 또 신현수가 안 나가면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더 일을 해라, 그래서 안 나간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항명성 사표라는 말 지금까지 놔둬놨잖아요. 이런 말이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명이 아니라 전부 다 대통령은 이 일사불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리더십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에 대통령 이 신현수 수석의 사태를 두고 지금 야권에서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콩가루 집안이냐? 예, 기강이 다 무너졌다. 예, 정말 공수학당만도 못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 김영한 민정수석 사태 파동 나왔을 때 진짜 이 만화경보다 더 심각하다,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대통령한테 직격탄이 바로 갔잖아요. 대통령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똑같으잖아. 이런 비판, 기강이 무너졌다, 이런 비판을 또 안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일임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번 사태가 몰고 온 레임덕 심화 현상을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인사권 꽉 닫고 있으니까 정무직들 함부로 떠들지 마.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강한 인사권. 왜냐하면 지금 1년 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인사권이 흔들려버리면 대통령이 뭘로 제어하겠어요? 인사권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임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한 말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의미를 찾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하려면은 그 인사 절차 과정에서 박범계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돼서는요, 전에 이 김태우 특감반의 수사관이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기재부에서 신재민 서기관이 청와대가 국제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치 못하다,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공익 제보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청와대에서 이 건을 알고 있는 이 고인사들이 그야말로 양심선언 공익 제보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김학의 사건도 이 공익 제보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봉합되는 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윤석열 총장 외양적으로는 그렇게 가져준 것도 어차피 7월이면 나갈 것인데 뭐 지금 뭐 싸울 필요 뭐 있냐? 7월에 자동적으로 윤석열 임기 마치고 나가면 그때 이성윤이든 누구를 앉혀갖고 우리 멋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때 대규모 인사 했으니까 불과 뭐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참자, 이렇게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월경이 되면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권력 실세 수사, 검찰에서 마음에 안 들게 윤석열이 밀어 제끼면 그때 공수처에서 수사 이쳐봐라.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부터 싸우면 우리가 백전백패한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름을 해서 이 봉합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요, 그러면 신현수가 민정수석이 그대로 정권 끝날 때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 봉합에 속하기 때문에 후임 수석이 언젠가 곧 임명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앞으로 이 검찰과의 관계, 그 다음에 법무부 박범계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이 변수는 또 마찬가지로 신현수 수석에 달려있다.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애완견 검사들과 같은 입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모신다. 그러면은 신현수 수석은 내년 정권 끝날 때까지 가겠죠. 그러나 이번 파동에서 보여주듯이 신현수 수석이 상당히 법치주의자이고 원칙주의자인데, 그리고 상식주의자인데, 그런 기본 이 철학적 관을 우입하는 이들이 또 벌어져서 그대로 강공으로 나갈 경우에는 신현수 수석도 윤석열 총장이 이제 7월에 그만두게 되면 그때 어차피 대대적으로 인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역할도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 판단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신현수 수석이 완전히 내년 정권 끝날 때까지 보장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이 관련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과연 누가 이러한 역할을 했느냐, 제가 또 이미 여러분께 분석해 드린 대로 최소한도 청와대에서 상당한 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일부 언론에 보면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뛰었다. 그 다음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직접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직간접적으로 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야 당연히 전해철 장관이나 유영민 실장을 통해서 대통령 메시지가 가는 것이죠. 예. 그러는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는 한번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로 해서 상당히 설득을 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출근해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그러면 전해철 장관하고는 어떤 관계이냐,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비서관이 전해철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 신현수는 그 당시 사정비서관 했어요. 그래서 둘이 잘 아는 아주 친분감이 굉장히 강하고, 유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요,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종편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죠. 윤석열의 소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막스 베버가 얘기한 대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때가 됐다. 법치가 무너지면 독재가 자라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켜만 봐서는 되겠느냐? 아니 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 소명이고, 이러한 국민의 소명에 윤석열 총장이 응답할 때가 더 왔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야말로 이 직업 막스 베버가 얘기한 대로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것이 무엇인지 윤석열 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 한번 각별히 의미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첫 번째 뉴스를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 방송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주변 분들에게 SNS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많이 전파해 주시면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잘못된 점이 뭔지, 그리고 이번 신현수 사태가 어떠한 이 파장을 갖게 되는지 충분히 소상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